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조영재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문제 고2 고전시가 문제인데요. 사실 1등급 학생들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저 고2 1등급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문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보기의 설명을 참고하여 작품 안에 마지막 한 수를 덧붙인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고요. 사실 그렇게 출제 확률이 높은 유형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보기 잠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인 오륜의 내용을 반영할 것. 만약에 이 오륜이 뭔지 설명이 안 됐으면 조금 더 어려웠을 텐데요. 친절하게 밑에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유학에서 사람이 지켜야 될 5가지 도리,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5개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의 기존 내용과 중복되지 않을 것이 조건으로 달려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정확한 작품 이해입니다. 적혀 있듯이 우리가 앞의 내용과 중복되어야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여기 적혀 있듯이 이제 내용이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중복을 피할 것. 이 2가지 체크 포인트 잡고서 본문 보고서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 파악이 안 되면은 아예 해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작품을 먼저 하나씩 읽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마다 이 말씀 들었어라. 즉 사람이라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들어놔라. 이 말씀 아니면 사람이요 사람 아니니 이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즉 동물이랑 다름없다는 뜻이겠죠. 이 말씀 잊지 말고 배우고야 말오리다. 이 말씀 지금 배우는 내용들 잊지 말고 잘 지켜서 이제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자는 일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사람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적지 않고 2수부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지금이랑 다르게 옛날에는 부생모육이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낳으시고 어머님이 기르셨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니시면은 내 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 끝이 없으셨다. 즉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고 싶은데 정말 하늘 끝 없이 높은 은혜를 어떻게 갚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절이었고요. 그래서 2수 잠깐 정리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뭐 부생모육 얘기하면서 앞에서 봤던 보기에 오륜이랑 연계하자면은 부자유친이랑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위 등급 친구들이 하면은 부자유친이 뭔지 또 설명을 해야겠지만 1등급이기 때문에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종과 한껏, 여기서 한껏은 상전이란 뜻이고요. 신분이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가 만드신 것이냐? 벌과 가염이, 가염이 같은 경우는 개미고요. 벌과 개미가 이 뜻을 먼저 알고 있다. 즉 벌과 개미는 사회를 이뤄서 사는 벌레로서 즉 위에 있는 여왕과 밑에 있는 일개미들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벌과 개미 같은 벌레들도 신분이 나눠져 있는 뜻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에 두 뜻 없이 속이지나 마옵시다. 즉 어차피 신분은 나눠져 있는 거고 둘 간에 속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자는 약간 지금이랑은 맞지 않지만 조선시대는 어차피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제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김호원 선생님 혹시 이거를 오륜이랑 연계한다면 뭐랑 연계할 수 있을까요? 군신유인.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군신유의, 임금님과 신하 간의 도리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수 내려가겠습니다. 지아비는 남편이고요. 남편이 밥 갈러 간데 밥꼬리, 밥상을 이고 가서 반상, 밥상을 들어오니 눈썹에 맞춰이다. 뭐 사실 요즘 시대랑 전혀 맞지 않지만 부부간에 아내가 남편해야 되는 도리를 설명하는 구절이었고요. 친하면서도 고마우니 손님이나 다르실까. 즉 부부간에는 친하면서도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잘 대접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간의 도리를 얘기하는 거고, 부부간의 도리는 앞에서 봤던 부부유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수 이어서 읽겠습니다. 형님 잦은 젖을, 여기서 자신이란 뜻은 드셨다는 뜻이고요. 형님이 드셨던 젖을 내가 쫓아 먹습니다. 즉 형제 간에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란다는 내용이고, 아, 저 아우야, 어머님께서 너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형제가 불화하면, 화목하지 못하면은 개도티. 그래서 도시라는 말은 돼지라는 뜻이고요.
개돼지라고 할 만하다. 즉 형제 간에 싸우면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오수 같은 경우에는 형제 간의 화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강 오륜에서 딱히 삼강이 아니라 오륜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적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수,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 여기서 어른은 어른입니다. 어른은 형 같으니, 그렇게 부모와 형 같은데 불공, 공손하지 않으면은 어디가 다를 것이냐, 즉 생략되어 있지만 뭐 짐승과 뭐가 다르겠느냐 이런 뜻이겠죠. 날로써 물어보신다면 절하고야 말이라. 나 같으면은 먼저 나가서 공손하게 절하면서 대접하겠다는, 이제 육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우더른을 공경하는 거고, 우더른 공경이라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장유유서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보기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보기 아까 정리했던 오륜 중에 우리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그 다음에 장유유서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 나와 있지 않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해결해야 될 거는 붕우유신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바탕으로 3분 동안 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이제 선택지들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래서 하위권 학생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첫 번째,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 즉 푸른 산은 나의 뜻이고 흐르는 푸른 물은 님의 마음이다. 님의 마음이 흘러간들 내 마음이 변하겠느냐. 근데 흘러가는 너의 마음도 나를 못 잊어서 울면서 가는구나. 이제 황진이가 썼던 애정시조고요. 나를 떠나는 님에게 너도 날 떠나는 게 슬프지? 라고 얘기하는 애정시조입니다. 애정시조와 지금 오류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1번 선택지는 정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선택지 보게 되면은 나무로 생긴 중에, 나무로 태어난 만들어진 중에 친구같이 믿음이 있겠느냐. 나의 웬일, 잘못된 일을 다 알려서 말해주는구나. 이 몸이 친구가 아니면은 사람됨이 쉽겠느냐. 즉 친구 간에 서로 잘못된 걸 덮어주지 않고 얘기하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김호원 선생님 2번 같은 경우가 오륜 중에 뭐에 해당될까요? 네, 맞습니다. 2번이 친구 간의 도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붕우유신이랑 연결되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마지막이 아니라 나머지 선택지들 같이 보겠습니다. 잠들고 혼자 앉아 먼 매는 산입니다.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즉 이 말은 내가 그리던 님이 오더라도 지금 보고 있는 산이 더 좋다라는, 님보다 산이 좋다는 내용이고요.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좋아하노라. 당연하게 산이 말도 웃지도 않지만 너무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실 되게 유명한 연시조고 윤선도가 썼던 만응의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륜과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륜이랑 관련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반중은 밥상 안이란 뜻이고, 즉 그냥 밥상 위에 좋은감, 좋은감은 홍시입니다. 홍시가 고와도 보이는구나. 유자가 아니더라도 품어간직하다마는, 사실 이 구절은 뭐 미리 내용을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회귤고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중국 고사랑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그 유자 찰 때 유자고요. 유자가 아니더라도 품어갈 만하다마는 품어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으니 그걸 서러워하노라. 즉 부모님께 이렇게 예쁜 홍시를 갖다 드리고 싶은데 내가 품어가도 부모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아서 그게 너무 슬프다라고 얘기하는, 4번은 이제 박인로의 작품인데, 요거는 이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아서 슬퍼하는 풍수지탄의 내용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얘도 오륜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앞서서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자고 했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부자유친 구절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고진 저 늙은이, 머리에 뭔가 이제 이렇게 들고 가는 노인분께 짐을 풀어서 나를 주시오. 나는 젊었으니 돌인들 무거울까. 늙어서 서러운데 짐까지 지고 가겠습니까? 즉 더 젊은 내가 짐을 대신 들어드릴 테니까 저에게 맡겨달라는, 이제 노인을 공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뭐 사실 이 부분도 장유유서랑 연결될 수 있긴 하지만 앞에서 봤듯이 장유유서는 본문에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내용만 접근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내용을 접근하는 것도 어렵지만 단순히 접근하면은 풍수지탄, 장유유서는 다 나왔는데 그 중에 뭐가 정답이지 하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설하고 이제 중복되는 거를 제거하는 게 중요한 그런 문제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제율과 난이도 설명드린 다음에 이제 등급별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율은 사실 모의고사나 수능이라고 하면은 작품을 무조건 알고서 풀어야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출제율이 희박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신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등급 친구들 가리기 위해서 종종 나올 수 있고요. 특히 목동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2.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사실 하위 등급 친구들은 손 자체를 못 댈 겁니다. 왜냐하면 1번에서 5번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힌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작품을 알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거든요. 하지만 1등급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난이도는 3.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주제몽의 오륜가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앞에 사수 같은 경우에 형과 아우가 서로 화자가 바뀌어가면서 대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서술상의 작품의 특징으로 물어봐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 이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아우의 입장에서 형님 먹은 젖을 내가 먹는다, 아우가 말을 하고, 밑에서는 저 아우야, 형이 대답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특징으로 나오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잡아주고,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라시대 향가의 안민가라든지 아니면 비슷하게 조선시대 쓰였던 연시조 훈민가 같은 경우들 더 설명해 주면서 비슷한 유형 나왔을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작품에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말씀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신 거 좀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더랄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갈수록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말씀하시고 판수속도 좋으신데 그 1등급이잖아요. 설명이 되게 자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여야겠죠. 그러니까 그 설명을 다 하는 대신에 말씀이 빨라지시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 1번 같은 경우 황진이 뭐 애정 시조다라고 하면은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잘 해주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통 임이 나오면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 1등급이라고 하면은 임의 정이다, 뭐 잊지 못한다 이런 말하면 그것만 딱딱딱 집어주면서 이거는 지금 오륜이 아니라 사랑에 관련된 시조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간다든가,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1등급은 어느 정도 좀 안다라고 보고요.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줄인다든가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수업을 풍성하게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4번 같은 경우에는 고사이기도 하지만 삼국지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나라 육적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시간을 써가지고 또 다른 얘기해주면 애들 또 집중력 올라가니까 좀 수업을 풍성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언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조영진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1등급에 맞춰서 지금 김호범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조영진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안정적인 강의입니다. 우선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친구들 1등급이라면은 당연히 판서가 빠르고 말이 빠른데 그게 딱딱 들어맞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면서 목소리에 강약의 리듬이 들어가 있어서 듣기가 편하네요. 그리고 본인의 판서도 굉장히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해서 이제는 자료를 잡았어요. 그래서 어떤 누가 우리 조영진 선생님 강의를 들어도 세련된 강의구나, 그리고 강의가 안정적이구나, 그리고 뭔가 강약의 리듬이 살아있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강의입니다. 수고했어요.